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변화에 대응하는 복숭아 재배인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재배 환경 변화예요. 우리 복숭아 과원에서의 재배 환경 변화. 재배 환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토양 환경. 물론 이제 기상 환경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토양 환경이 제일 변화가 크다라는 거를 같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상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 하여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미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같이 인식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관행적으로 해왔던 영농 작업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난 해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자두 쪽에서 발생한 과육 이상 증상, 스폰지 증상이잖아요. 사실 우리 복숭아 쪽에도 있었어요. 우리 복숭아 쪽에서 과육 이상 증상이 있었어요. 그 증상이 있었는데, 자두, 특히 이제 만생종 자두, 추위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지금 내리 계속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혹시 이 자리에도 추위 자두 재배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이쪽 지역은 그래도 해발이 조금 높아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다면, 우리 온도, 그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과원 내의 온도 상승이에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있고, 밤에는 광합성한 그 양분들이 이렇게 축적되기 위해서 온도가 조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육 이상 증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요거 우리 과원이 온도가 높아서 그렇다라는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가지고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다 초생 재배 하시잖아요. 그 초생, 온도가 높을 때 초생이 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네. 약간 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생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유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수 시설을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프링쿨러 뭐 이렇게 돌리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수 시간대를 언제 관수를 하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전에 관수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온도가 뜨거워지기 전에 관수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과원이 이렇게 과원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한낮에 스프링클러를 잠깐 이렇게 틀면 어떨까요?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생이 짧은 초생 아니면은 그 청경 재배, 그런 상태에서 살짝 그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진 그게서 기화돼 가지고, 그죠? 도리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생을 좀 길게 이렇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효과가 좋을걸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이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 영영 설교교육이다 보니까 재배 동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식품 사막화. 식품 사막화. 이거 다른 데서 나온 그 글이 아니고요. 우리 농민신문 있잖아요.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일본의 모습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우리 농촌은 예전에 우리 농촌은 먹거리가 전부 다 있었어요, 그죠? 콩나물도 있었고 두부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콩나물 사러 어디로 가세요? 두부 사러 어디로 가세요? 네. 그 많던 우리 그 음식들이 다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죠? 네. 다 마트로 가버렸어요. 마트로.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트라는 게 소비자가 있어야 마트를 운영하잖아요. 그 소비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마트가 점점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촌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마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사막화라는 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계속해서 고령화, 노동력 부족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어떤 그 농작업에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그 포커스 아닌 다른 포커스, 우리 삶과 관련된 어떤 그런 포커스에서 바라보면 이거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남의 일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실래요? 추석 앞두고 반가운 소식. 참고로 이것도요, 우리 농민신문에 거 제가 캐치한 거예요. 추석 앞두고 반가운 소식. 여러분,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은 뭐예요? 뭐가 반가운 소식이에요? 손자 손녀가 이번에는 내려온다. 전화 받으면 반갑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난해 추석에는 만생종이 있었죠. 그 만생종 가격이 좋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과 배가, 물론 사과 배가 재작년 워낙 평년보다 워낙 비쌌던 건 맞아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차례상 부담이 뚝 떨어져서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딴 세상 이야기예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숭아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과 배 사보신 분들 계시죠? 네, 사보신 분들 계시고, 우리가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아마 사실 거예요. 저장이 되는 과일이라 가지고. 근데 평년에 비해서는 비싸죠. 비싼데 여러분들 이 사과 가격, 제 생각에는 이게 정상적인 가격 아닌가 싶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만큼 들어가는 그 경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정도 가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에 우리 복숭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난해 복숭아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버셨냐고 했을 때, 그 복숭아 가격도 이 관점에서 보면 비싸다고 한단 말이에요. 비싸다고. 비싸다. 여기 보면 우리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물가가 오른다 했는데, 농산물이 올랐을 때의 전체 물가에 대한 그 비중이거든요. 그 비중을 이야기한 건데, 보면 굉장히 작아요. 공업 제품이 1.4% 상승하고 농산물이 2.4% 상승했을 때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참고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중에 지난해 돈 버신 분 계세요? 라고 여쭤봤을 지만,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는 돈 버신 분 계세요.
저희 옥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시면 복숭아 가지고 돈 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한 그 가격과 관련된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복숭아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정 고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고정 고객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냥 공판장에 내듯이 그렇게 복숭아를 생산해 가지고는 고정 고객 못 만들걸요. 나만의 기준에 최고의 그 품질을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노력이 이제 점점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PLS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PLS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잔류농약과 관련된 엄격한 그 관리란 말이에요. 그 관리 기준이, 입장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아니면 소비자들 입장이에요? 전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건 안 따를 수가 없어. 안 따르면 물건을 못 내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많이 아무리 좋게 해놔도 그거와 똑같아요. 시장이 아무리 복숭아 가격이 이렇다 저렇다, 농산물 가격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래 해도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리신 분들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조금 더 길을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일환으로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연도별로 제가 가격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숭아 가격은 들쑥날쑥 해요. 그죠? 지금 재배 면적이, 전국적인 재배 면적이 뭐 많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과거에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무너져야 나머지 지역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통해요? 이제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상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기조 자체가 우리 생산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조가 아니라 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조다 보니까, 소비자는 고품질의 그 제품을 싼 가격에 사는 그 기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 면적이 많다 적다, 뭐 기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안정적인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편차 있잖아요. 연도별로 발생하는 이런 편차, 이 편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저희들 지역에서도 보니까 일부 고정 그 고객이 있는 분들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생종은 5만 원, 중생종이 5만 원.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 나오는 거, 그거 5만 원. 그 전에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6만 원 내지 7만 원. 그 뒤에는 가격이 조금 내리든지 아니면 거의 5만 원이든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판장 가격은, 여러분들 지난해 공판장 가격 어땠어요? 조생종 지난해는 조생종 가격 좋다고 막 그랬는데 작년에 조생종 가격 형편없었잖아요. 6월 말에 나오는 거 조금 반딱 좋았다가 조생종 형편없이 그랬는데, 그분들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고정 고객들한테 올해는 복숭아가 없습니다, 올해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그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품질 가지고 관리를 하신 거예요. 일정 그 수준의 품질이 되는 그 복숭아만 출하를 하시고 그것만 이렇게 유통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고객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은 개별 농가, 선도 농가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 이제 점점 공선회라든지 장목반이라든지 이제 하다못해 이제 가락동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 복숭아까지도 그게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가격 그 품질에 따라서 최상위 품질과 최하위 품질의 그 가격 차이가 많게는 20배까지도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20배까지도.
그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한 5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질 좋은 복숭아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